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사실 특별한 요인 없이 오르는 날이 아니었는데 괜히 올랐었죠.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에 뭐 다 합쳐봤자 몇백억 정도, 그야말로 마이너 외국인들이 어제는 활동을 좀 했다. 사실 메이저의 이 외국인들은 제한군인의 날 월요일날 쉬고 오늘 새벽까지 이제 열렸던 화요일장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제 이 상승분은 약간 이 메이저들에 대해서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가 상승을 했으면 어제 우리나라 이 반등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미국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마감 브리핑 보시고요. 또 지역 연준 총재들이 일제히 입을 열면서 테이퍼 이슈에 대해서 또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 외신 반응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외국인들 과연 투심이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기까지 한번 접점을 찾아보기로 하죠. 먼저 마감 브리핑, 오늘은 CNN 머니로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그래프 보여드리려고 CNN 머니 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언론사 증권면 기사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목이 저런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저런 제목을 쓸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래서 뭐 남의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고. 어쨌든 오늘 미증시 여러 가지 장중의 변동성을 맞이하면서 올랐다 내렸다를 등락을 거듭하다가 전반적으로는 조정 분위기가 짙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또 제대로 된 하락도 나오지 않고 지수가 또 버티더라, 이런 설명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은 재료들이었습니다. CNBC 보시죠. 달라스 연준 리차드 피셔 총재가 양적 완화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양적 완화가 뭐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일단 지금도 연준 대차 대조표상에 약간의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양적 완화는 지금도 좀 과하다. 다음에 데니스 로카트 아틀란타 연준 총재도 역시 12월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물론 이제 투표권을 가진 임원은 아닙니다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 이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이제 이 목표가 있죠. 실업률하고 GDP하고 인플레이션인데, 너무 원칙적으로 이걸 보면서 몰고 나가다가는 인플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의 점점 더 뭐 조금씩 하방 압력이 더 커지고 있었고, 상반기 하반기 다 올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통화량을 감안하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고 해서 사실상 이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미네아폴리스 연준 총재죠. 나라야 코출라코타의 연설이 또 오늘 있었는데요. 앞에서 보신 건 이제 인터뷰고요. 연설에서 뭐 그래프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우리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실업률인데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부터 이만큼이 올라갔는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는 실업률이 해소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또 고용시장의 건전성도 사실 중요한데, 보시다시피 구직 참여율 이런 게 좀 너무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뭐 전형적인 스네이크 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터널 속의 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보시다시피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와 있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통화량을 계속 공급하는데 물가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물가는 사람의 혈압과 같아서 너무 낮아도 이게 저혈압이라 안 좋고, 너무 높아도 고혈압이라 이게 좀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데요. 지금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하는데 사람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로 뭐 영양분이 새고 있거나 몸이 큰 이상이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쭉 설명을 하면서요. 결국 이제 이런 얘기를 접어듭니다. 누구나 이제 다 관심 있는 얘기가 이런 건데요. 이렇게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실업률을 내리려는 이런 인위적인 시도가 이게 좀 쉽지 않은 길이다.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서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제 봤는데, 뭐 테이퍼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습니다만, 리듀싱 한다는 거는 양적 완화를 이제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연준 테이퍼에 대해서 공론, 그야말로 퍼블릭하게 이 논란이 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의 기준이라든가 원칙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게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현령 비현령의 그런 해석이 붙을 수 있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변동성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테이퍼 시점에 대해서 월가에서 각자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다가 왜 우스갯소리는 뭐 컨닝하는데 로댕을 보고 오댕이라고 쓰고 뭐 어묵으로 되고 뭐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런 복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탓에 테이퍼 시기가 9월에서 10월로 갔다 12월로 갔다 내년 3월까지 갔다 다시 12월로 돌아온 이런 이 정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월가에선 요 세 사람 연준 임원의 이 오늘 인터뷰하고 연설을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한번 종합해 볼까요?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투자 전략가 퀸시 크로스비는요, 테이퍼 시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증시의 메인 이슈로 떠올랐다. 이거 상당히 좀 증시 입장에서는 위험자산 회피, 안전자산 도 회피. 그렇죠? 테이퍼 이슈가 나오면 뭐 채권의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돈이 몰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트폴리오상 투자 자산 자체를 채권이고 주식이고 다 줄여버리는 이제 그런 게 또 돌아왔다는 거고요. 오늘 앞에 3명 연준 임원들의 입장 표명을 들어보니까 이미 테이퍼 여부는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고 이제는 FOMC 구성원들 가운데서 그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음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matter of time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시기의 문제다라는 거죠. 기정사실화 됐다, 테이퍼 자체는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신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NBC 뉴스에서는요, 연준 임원들이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그때 또 로이터에서는 연준 임원들이 여전히 공격적인 통화 완화 기조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도 막 헷갈리는 거죠, 사실. 월가에서도 헷갈리고 외신도 헷갈리고 로이터는 또 다르게 얘기하고 NBC 또 다르게 얘기하고 이제 이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려야 시청자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실 거고요. 다 맞는 얘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그야말로 복불복으로 어느 쪽을 더 관심을 갖느냐, 눈길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날 저날 이렇게 달라진다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연설한 연준 임원 세 사람의 성향표를 보시면은요, 리차드 피처 맵하고요, 그 다음에 나라의 코출러 코타도 약간 맵하고, 그 다음에 리차드 피셔 보셨고, 데니스 로카트 같은 경우는 비둘기파였는데 최근 좀 약간 매파로 돌아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준 임원들조차도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다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 오늘 한마디를 캐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테이퍼 자체 이 이슈는 기정사실화됐다. 다만 이제 시기에 대한 논란이 남아있을 뿐이다. 12월 FOMC에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글쎄요, 지금 이렇게 예방주사를 미리 맞아 놓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차라리 나오려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것도 저도 헷갈리네요. 자, 시장의 영향력은 이거를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테이퍼 이슈가 다시 재부각되면서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 어제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재앙군인의 날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안 움직였고요. 2.75에서 오늘 0.82% 추가 상승하면서 2.77까지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10월 마지막 날부터 외국인 매수가 급감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조정에 들어갔는데, 이때가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의 급등 시점하고 정확하게 역동조화로 이제 시점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난 금요일 고용지표 보고서 5% 올라갔던 미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아직 안 떨어지고 오늘 오히려 추가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상승분은 사실은 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올랐기 때문에 그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요것도 보셔야 되겠죠. 달러 대비 엔화 환율하고 코스피인데요. 이제 테이퍼 이슈가 부각되면서 달러는 강세로 갔고요. 또 ECB에서 깜짝 금리 인하하면서 달러는 강세 요인이 지금 두 가지가 더해진 건데요. 99엔 68점까지 가면서 또 한 번 이 롱숏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왜 현대차 팔고 토요타 산다, 뭐 그다음에 뭐 한국에서 철강주 팔고 일본 철강주 산다, 뭐 이런 게 이제 헤지 펀드들의 롱숏 전략이고, 뭐 덤벨 전략, 바벨 전략, 뭐 다 이제 시소 전략 다 비슷한 건데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일본 증시는 좀 크게 올랐거든요. 수출주들이 대부분 올랐어요. 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100엔대 다시 근접하면서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요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테이퍼가 이제 과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체감이 돼야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난번에 한 달 넘었었죠. 한 10월 정도, 10월 초순 정도에 9월 달이었었군요. 그 FOMC 한참 얘기 나왔을 때 테이퍼가 나오냐 안 나오냐, 거의 나오는 걸 기정사실화했었는데, 그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됐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요,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제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은 이렇게 나라들 여기 나오고 있죠. 칠레, 헝가리, 타이완,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는 약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고요. 역시 인플레를 봐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낮지도 높지도 않은 그냥 이 균형적인 상황을 가고 있고, 여기 밑에 막 이런 나라들이 좀 기운이 없고 이게 픽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약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간밤에 세 개의 지수를 보시면은요. 일단 알파베티컬 오더로 A, 아르헨티나 보니까 뭐 왕창 빠졌고요. 이제 외국은 우리나라랑 반대로 빨간색이 하락이거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은 뭐 브라질, 또 인도, 그리스, 인도네시아, 이렇게 좀 약간 좀 전과가 있는 나라들이 급락을 했고요. 터키, 베트남 뭐 이런 나라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난번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비껴갔으니까 이번에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인데요. MSCI 한국지수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사실은 지난 미정부 셧다운이 되기 직전, 셧다운이 막상 됐고 디폴트 시한이 하루 남았을 때조차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샀습니다. 여기에는 안전자산 내지는 위험 회피 자산의 비중이 분명히 들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 시중에서 정기예금 이자가 2% 밑으로 내려가서 이자 소득세 뭐 15.4% 내고 나면 사실상 이자 소득이 아예 남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은행에 돈을 갖다 예금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수요가 외국인들 이 수급 가운데서 좀 우리나라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대신에 크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62.06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1950에서 한 74위 정도로 외국인들의 투심이 약간 좀 내리깔고 있는 시선이다 라고 보고요. 사실 어제 상승 초반에는 좀 꽤나 크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그거를 후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요, 어제 상승분은 오늘 좀 어느 정도 반납을 할 텐데 그거를 개인과 기관이 얼마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가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아직 조정은 하루 만에 끝났다라는 이런 성급한 시각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